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올해로 42살이 됐고 남편 에릭과 10살 난 딸 올리비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 메인주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 그린헤이븐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살았는데요. 바쁘고 소란스러운 도시 생활이 점점 피곤해졌어요. 특히 올리비아가 도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자연이 가득한 곳으로 가자고요. 그린헤이븐은 정말 제가 꿈꾸던 곳이었어요. 빨간 벽돌 집들이 고즈넉하게 줄지어 있고 골목마다 꽃냄새가 가득해요. 이곳에서 살다 보면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와 바다 냄새가 함께 찾아오죠.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이고 주말마다 열리는 마켓에서는 농산물도 사고 이웃들과 담소도 나눕니다. 이런 곳에서 올리비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꿈 같은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장웨이라는 부부와 그들의 12살 난 아들 에릭이었죠. 장웨이 부부는 중국에서 이민을 와 캘리포니아를 거쳐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 기대했죠. 저도 정성껏 만든 사과 파이를 들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저희는 이웃이에요. 작은 환영 선물이니 맛있게 드세요. 리나는 정중하게 웃으며 파이를 받아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을이 참 조용하고 아름답네요. 오래 살고 싶어요. 남편 장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죠. 맞아요. 이런 평화로운 마을은 흔치 않잖아요. 아들 에릭은 약간 어색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낯을 가리는 것 같았지만 미소는 지었죠. 그날만 해도 저는 장웨이 가족이 우리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 부부의 아들 에릭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도 이사 왔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에릭이라는 친구가 제 필통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아요. 올리비아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빌린 걸 깜빡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는 말씀드렸어. 말씀드렸는데요. 에릭이 장난이었다고 했대요. 근데 친구들 것도 자꾸 가져간다던데요. 저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에릭이 체육 시간에 친구를 고의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는 소문까지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 마켓에 가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에릭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에릭한테 맞고 왔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런 식이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할까봐 걱정이에요. 부모님은 뭐래요?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했다면서요. 이웃들이 문제로 삼은 건 단순히 에릭의 행동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 장웨이 부부의 태도도 문제였죠. 학교에서는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지만 장웨이 부부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한 번 겨우 왔을 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죠. 문화적 차이가 크잖아요. 도시락을 훔치는 게 문화적 차이라고요? 한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웨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의 태도는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장웨이 부부는 마치 자기들만 옳다는 듯 행동했어요. 아, 그 가족.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이웃이 제게 말했죠. 그러게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했어요. 장외의 가족으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화가 깨지고 있었죠. 에릭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주민들은 점차 인내심을 잃어갔죠. 주말 마켓에서도 에릭과 장웨이 부부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마치 마을 전체가 그 가족과의 갈등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 온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한지영 씨와 딸 수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을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주말 마켓에서 우연히 한지영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영이라고 해요. 저희는 한국 서울에서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이곳에 적응하시기 괜찮으세요? 네,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저희 딸 수아도 학교를 아주 좋아해요. 말하는 태도가 참 차분하고 따뜻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느껴졌어요. 이분은 진심으로 마을과 어울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요. 며칠 후 딸 올리비아가 집에 와서는 수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수아가 제게 별 스티커를 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래요. 수아가 너랑 잘 어울리니? 네. 수아는 엄청 착해요. 저보고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해줬어요. 올리비아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새로운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린 헤이븐에서 웃음이 점점 줄어들던 때라 그런지 수아라는 아이가 마치 환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도 수아의 존재감은 금세 커졌어요. 수아는 학급에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친절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이 있었죠. 어느 날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오늘 수아가 교실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우리가 매주 마을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어떻겠냐고요. 그 쓰레기로 나무를 심는 데 쓴대요. 정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맞아요. 친구들도 다 찬성했어요. 수아의 아이디어는 금세 반 아이들에게 퍼졌고 교사들도 크게 칭찬했다고 해요. 주말에는 수아와 친구들이 직접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저와 몇몇 학부모들도 함께했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지영 씨도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내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해냈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면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쓰레기를 다 모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쓰레기 종류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줬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좋은 평판이 퍼져나갔어요. 한지영 씨 참 대단해. 저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부모가 드물지 않나요? 맞아요. 한국식 교육이 이렇게 실용적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수아와 친구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에릭이 나타나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 뒤엎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에릭이 쓰레기를 다 흩뿌렸어요. 올리비아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죠. 수아가 뭐라고 하던 수아는 차분하게 다시 주우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도왔고요. 그 말을 들으니 수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울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했으니까요. 한편 장웨이 부부는 여전히 에릭의 행동을 옹호하기 바빴어요. 학교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우리 아이가 왜 항상 문제아로 몰려야 하죠? 라고 따지기만 했죠.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 가족 때문에 정말 마을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마켓에서 만난 이웃이 푸념했어요. 한지영 씨 가족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의 환경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매주 주운 쓰레기 양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어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한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했죠. 모두 수아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특별해요. 수아의 환경 프로젝트가 마을 곳곳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을 때 에릭은 점점 더 대놓고 수아와 친구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거나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비웃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더 심각해졌죠. 마치 수아가 주목받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이요. 저는 에릭이 자꾸 수아를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느 날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화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에릭이 수아의 필통을 가져갔어요. 또 그랬다고.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니? 수아가 직접 에릭한테 말했어요. 내 필통 돌려줘라고요. 그런데 에릭이 웃으면서 필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수아는 에릭보다 훨씬 어리고 체구도 작은데 대체 왜 그런 아이를 괴롭히는 걸까요? 하지만 수아는 울거나 화내지 않았대요. 수아가 뭐라고 했는데 필통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에릭이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갔어요. 저는 놀랐어요. 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였다면 울거나 선생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수아의 이런 태도는 분명 그녀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에릭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는 수아와 친구들이 발표 준비를 하던 자료를 망가뜨렸어요. 발표 자료로 사용하려고 만든 포스터에 물을 뿌리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수아가 진짜 속상해했어요. 에릭이 포스터를 다 찢어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데? 수아가 에릭한테 이건 우리 모두가 만든 거야. 내가 이런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그냥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수아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에릭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도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주말 마켓에서는 장웨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화두였죠. 저 가족은 정말 우리 마을에 어울리지 않아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장웨이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한지영 씨는 침착했어요. 그녀는 주민들 사이에서 험담이 오가도 그런 대화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장웨이 가족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저희는 수아가 이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더 집중하려고 해요.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대범함에 감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한층 더 심각해졌어요. 수아와 친구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에릭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모아둔 쓰레기를 발로 찬 정도가 아니었어요. 에릭은 쓰레기를 흩뿌리면서 고함을 질렀고 친구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올리비아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올리비아는 무릎이 까지고 크게 울었죠. 엄마, 오늘 에릭이 저를 밀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올리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야. 저와 다른 학부모들이 함께 학교를 찾아가 에릭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에릭의 부모를 불러 상담을 시도했죠. 하지만 장웨이 부부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문제아로 몰리는 건 이 마을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예요. 리나가 말했어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다른 아이들이 에릭을 자극하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장웨이까지 거들었어요. 학부모들은 분노했지만 한지영 씨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장웨이 씨,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하려면 부모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장웨이 부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에릭은 결국 학교에서도 특별 상담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상담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에릭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지영 씨가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려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에릭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아는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수아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용기와 인내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에릭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방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었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학부모들은 단체로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과정에서 한지영 씨와 수아가 얼마나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지를 잊을 수 없어요. 그 일이 있었던 건 환경 발표회 전날이었어요. 수아와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올리비아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에릭이 갑자기 도서관에 들이닥쳤대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잘난 척하려고 또 발표 준비하냐? 에릭이 비웃으며 말했대요. 우린 내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너나 잘해. 내가 이 마을에서 잘난 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에릭은 고함을 지르며 포스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대요. 올리비아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친구 몇 명은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수아를 중심으로 에릭 앞에 서서 막아섰대요. 이제 그만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 수아가 침착하게 말했대요. 하지만 에릭은 더 흥분해서 의자를 집어던졌고 결국 수아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대요. 다행히 그 순간 선생님들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했어요. 선생님들이 에릭을 데리고 나가자 친구들은 모두 울면서 서로를 안았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올리비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발표회에서 무슨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걱정도 컸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수아와 한지영 씨가 밝은 얼굴로 발표회에 나타난 걸 보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어요. 수아와 친구들은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감 있게 발표했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죠. 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더 많은 어른들이 도와주신다면 마을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민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하지만 그 밝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에릭의 부모가 등장해 학교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이 마을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을 차별한 겁니다. 장회의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학부모가 당당히 말했어요. 당신 아들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줬는지 증거도 다 있어요. 그걸 법정에서 말하시겠다고요? 장회의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 후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학교는 결국 에릭의 즉각적인 퇴학을 결정했어요. 교육청도 이 결정을 지지했죠. 그날 밤 장웨이 가족이 집에서 이삿짐을 싸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을 주민 몇몇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긴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할 순 없잖아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지영 씨가 장웨이 가족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따뜻한 차와 떡을 손에 들고 말이죠. 왜 굳이 그 가족에게 또 다가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한지영 씨가 차분히 말했어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해야 하잖아요. 어쩌면 그분들도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결국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장웨이 부부는 한지영 씨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대요. 그 다음 날 그들은 마을을 떠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장웨이 가족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수아와 한지영 씨는 여전히 주민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섰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마켓에서는 수아와 친구들이 심은 나무와 꽃들이 자랑거리로 떠올랐고 주민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수아와 한지영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에요. 수아의 용기와 한지영 씨의 성숙한 대처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한 걸 넘어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올리비아와 마을 산책을 하다 보면 수아와 친구들이 심은 나무들을 보게 돼요. 올리비아는 그런 날이면 꼭 이렇게 말해요. 엄마, 수아가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해요. 맞아, 올리비아. 우리 모두가 수아한테 배울 점이 참 많았지. 이제 그린 헤이브는 단순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죠. 수아와 한지영 씨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걸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